존경하는 27만 동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중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일리 명장일리 지역구 의원 정경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의 심각한 포트홀과 싱크홀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트홀 발생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포장균열 발생 부위의 우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서 국부적으로 포장 표면이 파손되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시공 단계의 다짐도 부족이라든지 아스콘 품질 불량, 유지 관리 상태에서 대형 차량 통행 등에 대한 포장 파손, 계절 요인으로서는 장마철 도로 내부가 수분 포화 상태에서 차량 통행 시 높은 수압이나 방리 현상이 발생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포트홀로 인한 도로 포장 파손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와 구와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51건, 7월에는 157건, 이게 우수로 관련해서 3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 발생의 문제점은 주로 도로 주행 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고, 2023년의 경우 관내 포트홀 등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으로 인한 공제보험 처리를 한 4건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십 건의 도로 파손 신고에 대해서 동래구에서는 긴급하게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래구에 발생한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동래구에 지금 발생한 건수는 7월까지 해서 총 540건입니다. 540건이요. 네. 4년간 거의 한 3,700건 정도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일어난 건 아십니까? 네네네. 그만큼 이제 포트홀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네. 우리 용적물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4년 동안 한 2억 3천 정도가 지금 배상 처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 보상을 받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차량 파손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포트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래구에 시공감리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래구의 시공감리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됐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동래구 도로 불착 관련해서 그 건설 사업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계약을 한 단가 업체에는 주식회사 코리아 ENT라고 한 2,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 1명, 중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그 포장업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시공업체. 감리업체입니다. 감리업체. 예, 예. 네. 그 감리업체가 지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죠. 예? 감리업체가 한 군데로 지정돼 있죠. 예, 예, 한 군데로 지정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감리업체가. 도로굴착으로 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540건 정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굴착 허가는 지금 몇 건 정도 들어온지 알고 계십니까? 예, 굴착 허가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320건, 23년도에. 그 감리업체가 한 사람이 이거를 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업체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시공 상태 확인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현장을 나가서 데모뷰라든지 다짐 확인이라든지 아스콘 온도 체크라든지 그런 일정 중요한 공정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확실한가요? 확실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 근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리를 하도록 좀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절삭 포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절삭- 표층. 네? 표층에 절삭 포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수를 아니. 몇 cm 포장해야 되는지. 5cm입니다. 5cm 표층 5cm. 두께 말씀하시는 예, 거지 5cm입니다. 4.5에서 5.5 사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4.5에서 5.5를 깔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제 현장 확인 결과 3cm 정도밖에 절삭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포장을 2cm를 더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네. 하수관이라든지 상수도 뚜껑이라든지 다 덮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네. 이 3cm밖에 절삭이 안 됐는데 이걸 5cm를 어떻게 포장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그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승시켜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cm를 지금 아니 절삭이 3cm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건 기존에 있는 그 도로 자체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3cm 부분은 기존에는 5cm가 돼 있는데 지금 많이 그 눌려서 지금 3cm가 돼 있는 눌려서 상황이기 3cm가 때문에. 아니고 절삭을 네. 3cm인데 위에 3cm밖에 못 덮죠. 네네. 많이 눌려지는 게 뭐가 눌려지겠습니까? 눌려지는 뭐 밑에 구조물이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주로 해서 5cm 정도 일단은 절삭 포장하고 5cm를 덮는 걸로 지금 되어 본 의원이 있습니다. 시공업체한테 네. 물어보니까 절삭을 그 전부터 3cm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밑에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절대 절삭을 못 하게 돼 있죠. 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기층이라서요. 표층 부분에는 5cm를 해야 되는데 네. 4.5에서 5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전부터 부산시에서 서로 부분에 대해서 3cm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3cm로밖에 안 된다.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cm로 그 표층은 기존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5cm로 지금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3cm를 그 절삭 포장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재왔잖아요. 네. 오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그 현황 자체를 갖다 별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코어 채취는 메다르당 하나씩 되게 돼 있죠. 30R도. 30아르당 네. 하나죠. 한 네. 900평 정도 되는 네네네. 하나인데 이 구역에도 안 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여기가 네. 어디냐면 네. 명장이동 한국마트 앞에 그 포장한 도로입니다. 네. 그쪽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그 혹시 영상이 지금 틀어지나요? 여기가 성암 정형외과 앞입니다. 본 의원이 찍으면서 물이 다 튀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포토홀이 저렇게 발생하면 네. 인도에 물을 뿌리거나 저 절삭된 부분에 포토홀이 생긴 도로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들이 떨어지면서 재료. 인도로 튀게 되면 저게 사람을 맞았을 경우에 다칠 수도 있고 물을 튀어서 옷을 베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삭 포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천시라든지 우천시에 저런 어떤 포털이 생겼을 때는 그 우선 지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실시하는데 그거는 우리 그 로카드라든지 PRM으로 해가지고 우선 그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일부 그 소파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땜질식 처방이거든요. 포토홀이 생기고 나면은 땜질식 처방으로 하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이제 절삭을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점토질이라든지 자갈이랑 모래 섞인 이런 것들을 밑에 집안을 다져놓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위에만 덮어놓으니까 자꾸 이게 포토홀이 계속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장 확인을 처음에 했을 때 뭐 우천시라든지 우선 그 차량 통행의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게 절삭 포장이 될 경우에는 절삭 포장을 하고 뭐 2층 정도 다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비율이 어느 그게 정도 되십니까? 어느 비율 말씀? 절석 포장하고 임시 땜질식 포장하고 주로 지금 현재 그 태풍이라든지 우수기라든지 우선 지금 그런 상황들은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했긴 했는데 그 임시적으로 보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임시 보수인데 예. 저기도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도로 포장이 밀린 상태에서 다시 포장을 한 거거든요. 예, 예. 다시 포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포토홀이 생긴 거예요. 저기 제가 보니까 현행 지금 그 저것도 절삭 포장한 겁니다. 예, 도로 주행을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포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이게 그 부분 보수가 되다 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그 주행을 못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대로나 소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다르겠지만 대로 같은 경우에 몇 도 이상일 때 통행이 돼야 됩니까? 40도, 50도죠. 40도나 50도. 40도 이제 소로고 이제 예, 대로 예. 같은 경우에 50도만 예, 돼도 예, 통행이 가능한데 예. 그 도로 포장하고 그 온도가 떨어졌을 때 통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는 그 도로 주행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그 도로를 막으면 정체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철근도 안 말랐는데 예? 콘크리트도 안 말랐는데 들어가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로 통행이 네. 불편상 통행을 빨리 시켜야 된다.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고 살아야 되니까 콘크리트가 아직 안 굳었는데 그냥 들어가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부분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러면 호소를 하기 다시 때문에 저거를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포장을 해서 통행을 시키는 게 추후에 발생을 안 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고 발생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죠. 대충 하고 또 통행시키고 또 빵꾸 나면 또 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좀 개선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에 다시 코어 채취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네, 근데 이제 기층하고 비비층하고 이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세 군데를 코어 채취를 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코팅이 그 접착제가 그 골고루게 아마 분사가 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도로 포장하면서 데코팅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데코팅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해버리니까 접착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포장에는 우리가 이제 감리 업체가 있잖아요. 예, 감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감리가 지금 나가서 그렇게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하는 사항들은 지금 현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그다음에 우리 감리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명륜동입니다. 명륜동인데 도로 포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버스가 바로 지나갑니다.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데코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장 여건이 지금 뭐 통행이라든지 현장 여건이 여기가 마을 버스 한 대씩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옆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다 긁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개선을 좀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될 수 있으면은 다 정리를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는 감리도 없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로 포장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여기는 명장시장 앞이에요. 명장시장 앞에. 제가 여기에다가 A4 용지에다가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올려놨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포장을 한 거일 겁니다. 한 1년, 한 2년 사이에 한 건데 골재 크기가 거의 5에서 6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WC하고 WC2하고 4를 많이 깔죠. 우리 예. 대로소로 같은 예. 경우에는 WC2하고 4는 규격이 원래는 15mm, 20mm입니다. 맞죠? 네,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이 골재 크기 이 본 의원이 찍은 사진에 보면은 4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지금 그 회사에서 그 배합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섞여서 지금 나오는 상태이고 조달청에 인정받은 업체에서 지금 공급을 받은 그런 아스팔트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의원이 싶습니다.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골재가 체에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저런 골재가 나올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체그름으로 해서 배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골재가 나오죠? 감리가 없으니까는 도로 포장이 엉망인 거예요. 감리가 실제 현장에 상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100억 이상이 돼야 뭐 이렇게 책임 감리를 해서 현장 사무실에 그 근무를 할 수는 있고. 우리 감리업체는 감리 비용 안 가져갑니까? 도로 골착 그거 할 때 도로 포장할 때 가져가죠. 네네. 그럼 책임성이 없나요? 100억이 아니니까. 책임성은 있지만 일정 그 중요 공정에만 있고 뭐 공정에 그 도로 항시 포장 상주할 수는 도로 없습니다. 포장할 때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 포장할 때 감리가 없는데 저거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스팔트 같은 이게 지금 그 토목공사에는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 보니까 이 감리 계약은 돼가 있지만 일정 공정이 어느 때 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업무 개선을 좀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무 규정에 따라서 아스콘 재료는 문제 교환 요구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교환 요구를 했나요? 교환 요구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한 건 없죠. 네. 아스팔트 포장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까? 적정성 여부를.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공사의 지금 적정성 여부 판단은 지금 감리를 경유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고 합니다. 준공서 받아가지고 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아스팔트 시방서 등에 따라서 두께, 적정성, 준공 아스팔트에 대한 다짐도, 밀도,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검사합니까? 지금 우리 그 품질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그 건설 안전시험 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소규모 일단 그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법상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두께의 적정성, 다짐 밀도의 적정성 시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적정성 기준이라는 것은 두께는 5cm이고 네. 밀도는 지금 저희 지침상 (3.15) 3.15인데 그게 몇 표층이 퍼센트? 2.3159 그다음에 네. 기층이 2.32입니다. 그게 몇 프로 거기서 정도? 96% 96% 따진 죠. 경우에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다짐도가 96% 이상 나와야 하는데 예. 이를 관리 감독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 시험에 의한 방법 시험 같아요. 성적서만 보고 예. 하는 거겠죠. 네네. 아스팔트 포장 다짐도는 코시로 채취를 해가지고 분실력 그 시험 네. 성적에서 예, 예. 나누기 기준 밀도 100으로 해갖고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숙지 못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포토는 일부 다짐도와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이제 마련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짐도가 잘못되게 되면 포토홀 발생 원인 자체가 똑같이 비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 관리라든지 시공 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또 건축을 지을 때도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져야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이 아스팔트도 다짐질이 잘 돼야 수명 연장이 오래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다짐도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현실상 좀 그렇다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짐 밀도를 밀 때는 10톤 이상이라든지 롤러 같은 걸로 밀어줘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기계 손으로 들고 드라랑 문대버리니까 다짐도가 안 되는 거겠죠. 아마 소파일 경우에 소파일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큰 장비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파 얘기하셔서 그런데 소파도 그 불경 아스콘에서 긴급으로 계약하고 하시는 단가 거 계약.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공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스콘이 기준 미달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루 채취를 했습니다. 예, 예, 알람 예. 루프. 예. 거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지금 있는지. 현재 재시공 그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재시공- 10월 중에 지금 재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그 기준이 비비층이 몇이었죠? 12cm. 근데 저기는 몇 센치가 깔려 있죠? 10.02. 네? 10.02 지금 기층 말씀하시는 거지? 네네. 그거 10.02cm가 돼 있고 지금 12cm로 해야 됩니다. 그럼 시공을 잘못한 거죠? 예, 예. 이거 본 의원이 한 군데 나가고 판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나가서 이랬는데 다른 데도 포장이 제대로 돼 있을까요? 그래서 도로 굴착 관련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 개선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드시 시험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재시공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뭐 여러 군데 판 것도 아니고 한 군데 가고 검사를 해봤는데 코어 채취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저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아스콘을 깔아놨다면 우리 동래구 관내는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시공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굴착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시험 성적서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나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책안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할 때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걸 제출하게끔 만들어서 아스콘 평균 수명을 한 2년 이상을 늘려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따라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희 업무 개선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가장 그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공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현장 또는 뭐 준공 확인은 그 감리 보고서가 일단 분기별로 네.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일단 뭐 사진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그 준공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상 확인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근데 뭐 실제 그 두께라든지 뭐 어떤 그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 성적서에 의해야 합니다. 그럼 시공 전후로 현장 사진만 첨부하고 준공 완료 보고서 제출만 받은 채로 그 적정 시공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가 있거나 뭐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 시험 성적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합니다. 근데 현장 관리자 출근 일자 보면은 5월 26일, 8월 2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언제 나가야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도로 포장할 때도 감리가 없었습니다. 예, 감리가 지금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 감리 분이 비용은 받아갔잖아요. 제가 그때 하루 종일 있었는데 감리 안 나왔어요. 감리한테도 물어보니까 시공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네.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코어 채취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용은 다 받아갔잖아요. 감리도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뭐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감사원에서 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정비공사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준공 처리한 대구 지자체 그 직원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총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 포장에 대한 시공 방법이라든지 시공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 시공 방법에 따라서 서로대로 구분 없이 우리 동네 구민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신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정질문을 오늘 하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감리 현장이라든지 뭐 시공 현장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특별히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업무 제도 개선이라든지 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토홀의 발생 원인은 다짐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우천시 포장 내부의 침투수가 발생하면서 주행 차량에 의한 강국 수압 현상이 되면서 포토홀이 발생됩니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에 따라 도로 파손이 크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포토홀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아스콘 혼합물 관리와 공국률 관리, 아스팔트 포장 시 온도 관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태코트 시공 시 철저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야 하며 다짐도는 96% 이상 나와야 하고 공국률은 8% 이하인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정에 입각한 공사와 관리 감독을 한다면 포트홀, 싱크홀 발생 원인을 줄이고 주민을 바라보기에 더욱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 관리 감독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